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어젯밤 종료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에 전격 기소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데스노트 판단을 미뤄오던 정의당은 오늘 사실상 적격 판단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 등 앞으로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문회 끝날 무렵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일단 먼저 검찰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빠르고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어저께 귀국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다라는 게 상당히 나는 밀접성의 연관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분명하게 동남아 출국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사 검증이 정쟁으로 빠지면 좋은 인물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은 지금 일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중 제가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지만은 검찰이 저렇게 빠르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었던 그 상황이라는 거는 임명과 연관된 하나의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검찰의 정확한 내용을 저는 대통령한테 일종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그동안 이제 정치 검찰 비난을 검찰이 많이 받아왔었는데 어제가 하필이면 그 가장 핵심으로 떠올랐었던 그 표창장 이 부분 사문서 위조의 그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어요. 그렇죠. 검찰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형식적인 논리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어제 자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분명히 지고 있는 조 후보자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검찰의 그러니까 지금 기소 자체가 상당히 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 뭐 많은 그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과정을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번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크게 그러니까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끝난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임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끝나기 사실은 끝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다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소를 한 사실은 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결국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좀 수순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 지금 그 검찰은 그 법무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관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뭔가 좀 풀려나갈 조짐이 보이면 새로운 국면 전환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에서 흘러놓은 것을 의심되는 여러 가지 보도들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 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어제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자체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을 막기 위한 처사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관측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부분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한 방에 없는 청문회를 본 검찰의 판단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차재원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국 후보자 부인의 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소식이 전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국 후보자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천은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소환 없이 지금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 후보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예. 아니 이렇게 수많은 그 의혹이 나왔는데 뭐 또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을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거를 결정적으로 수사하는 주체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청문회에서 이거를 사실로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연목구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검찰이 자꾸만 이것을 마치 조국 후보자가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확실한 나름대로의 증거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너무 정략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주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청와대가 무슨 내란 음모 수준,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논평이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개혁의 최고의 적임자라고까지 막 부추겨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수사를 관련된 자가 수사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요. 지금은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최종적 판단은 대통령 임명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에서 너무 지나치게 검찰을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쨌든 여론의 관심이 여의도에서 지금 서초동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모양새긴 한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 청와대, 여당 내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검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검찰이 지금 사법개혁에 이 반발하고 있는 내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 감독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나서 이 관련된 주요한 혐의들이 일부 언론에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가면 그 어디서 유출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검찰은 이게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이제 감찰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검찰이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조국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아까 결정적인 한 방을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사실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불법과 탈법으로 딱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소를 했다? 저는 물론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시효를 따진다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 이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조국 교수의 딸이에요. 그 행사한 시점을 따진다면 공소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자의 판단이 끝나고 난 뒤에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도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그 행사한 딸에 대해서 기소를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명권자가 판단하기 직전에 상당히 여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소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됐을 때 수사가 어렵다 이런 판단은 있죠. 하진 않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달리 보는 거는 뭐냐면요. 판단하기 전에 한 거가 잘못됐다는 건 판단하기 전에 해야죠.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에서 단 하나의 불법이 나오면 사퇴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셀프 후원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예.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이다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퇴시켰습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장과 지금 법무부 장관의 무게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다 예.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오죽하면 그러지 않아요. 정의당도 저는 뭐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요청한다 그랬어요. 예. 적합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대통령이 깊이 성찰해 달라. 그럼 깊이 성찰하시기 전에 모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대통령이 받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게 검찰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로 봐야지. 예. 그걸 왜 대통령한테 임사권에 대해서 반격을 했고 반란을 했다, 이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의 예. 좀 이례적인 빠른 수사에 대해서 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재현 교수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검찰에서 유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죠? 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저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예. 자, 지금 검찰의 이제 포렌식 자료 김진태 의원이 네. 저걸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냐 여당 의원들의 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딸 논문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작자가 지금 조국 교수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논문 파일을 이거 속성을, 그러니까 오른쪽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속성이 나오는데 그 작성자가 조국 교수고, 그럼 이제 조국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서울대학교에 쓰던 컴퓨터를 집에 가서, 그러니까 중고가 돼서 집에 가서 썼는데 가족들이 예. 같이 썼다. 그래서 아마도 딸이 그 컴퓨터를 갖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 문제는 그 관련된 논문 파일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뭐 또 이 논문 파일을 어떻게 또 복사본이 돌아다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앞서 또 그리고 딸의 영어 성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가 예.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예. 했는데 뭐 또 이 보도는 나왔어요. 지금 한영외고에서 이 접속 지금 기록이 접속 있는 기록이 거죠. 있다고 예. 하는데 과연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표창장과 관련돼서 어제 또 그 사본과 관련돼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지금 사본 내 지금 지금 휴대폰에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본이 된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 그러면서 예. 후보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만 네. 과연 이러한 숱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여러 가지 예. 자료들이 지금 그 주로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보를 흘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가 나갔는지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통령의 시간이자 동시에 국민의 시간도 맡은 거죠. 예.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몇 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사실과 의혹의 부분을 분리할 것이고요. 예. 가족과 관련된 사실과 의혹에 대한 거를 예. 분리할 거라고 좀 봅니다.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거는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거를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첫 번째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우리는 청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검증하는 겁니다. 다른 장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높은 도덕적인 예.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시국선언을 한다고 교수들 200명이 시국시위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여러 살갑게 각층에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민심의 향배가 상당히 이게 지금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촛불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만약에 그동안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것들, 민심의 향배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는 거지 미리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임명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무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럼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는 외형적인 기류하고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차재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인사에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명백한 위법과 탈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후보자가 둘러싼 의혹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유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좀 꺼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형태를 보여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제 검찰이 전격적인 기소를 했는데 그럼 조 후보자의 부인이 명백한 위법이냐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이 지금 검찰 사이드를 통해서 관련된 증거 같은 걸 나름대로 들여다보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률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 기소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검찰이 지금 조 후보자와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또 기소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의도가 무엇일까를 아마 따지게 보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그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검찰 개혁 자체가 좌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숱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뭐 몇만 건 이 쏟아진 의혹들 자체가 사실은 이 우리 사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비롯한 경찰 개혁으로 상징되는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개혁에 대한 반발을 종합적인 상징으로 만약 대통령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임명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의 마지막 입장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의당 입장에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보는 게요. 그 다음의 문장들이 실은 전략적으로 데스노트에만 안 올려놓은 거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초래한 신뢰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나가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전에 어떤 선택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성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쪽에 방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다 두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데스노트에서 벗어나서 적격 판정한 것처럼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도 굉장히 고민했을 부분들이 깊어지는 거죠. 과연 정의당이 얘기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정의당의 청년 의원들이 또 청년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임명을 반대하는 부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꼭 이거는 데스노트에 안 눌러놨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대통령의 지금 고민이 깊겠죠. 네.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이 여론의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던 청문회 얘기를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근데 야당은 계속 의혹만 쏟아내고 여당은 또 후보자 답변을 대신하는 네.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어제 가장 집중적으로 그 직전에 나왔던 의혹이 동양대 이제 표창장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러게요. 저도 좀 상당히 판단하기가 예. 좀 애매하던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한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자체가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만들어내는 예. 표창장의 형식과 상당히 많이 달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특히 또 총장이 그러니까 직인이 사실 저 자신의 허락 없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예. 있습니다만 지금 또 이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에 보면 지금 자신이 확인한 것만 의해도 다른 형태의 표창장 18장이나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동양대학에서의 지금 표창장,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이 지금 발행하는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어제 청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이다, 탈법이다, 뭐 아니면 합법이다고 예. 이를 단정짓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이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제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불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렇습니다. 질의응답이 쏟아진 부분인데 네. 지금 조국 후보자 부인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진실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건 없고요. 밝혀진 게 없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야당은 위조라고 그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오기임과 동시에 다른 루트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은 이 표창장에 기재된 그 경력 기간이 정경심 교수가 취임하기 전에도 봉사활동을 한 거로 돼 있다는 부분, 예. 그걸 자꾸만 이제 오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전화 걸지 말았었어야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됐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총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9차례 전화해가지고 3차례 통화하고 예. 후보자가 직접 2번이나 통화했다는 그거를 총장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검찰이 지금 다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최 총장의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지. 또 하나 여당이 지금 청문회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의 인사에 관련돼서 견제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지금 예. 100% 후보자만 옹호하고 있는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기본적인 걸 망각하고 무조건 옹호를 한다고 한다면 예. 저거는 그냥 빠질 때 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검찰의 영역인 부분들이 확실히 더 강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뭐 의혹은 있는데 재탕, 삼탕 수준의 이 공방만 계속 오가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야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뭐 논평도 냈던데요. 어쨌든 이 의혹의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어제 여상교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편파 진행이다 이런 항의가 계속됐는데요. 잠깐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희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희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어제 보셨죠? 예. 아니 그럼 정치개혁위원장 할 때 정치개혁위원장이 했을 땐 제 저런 말을 못 합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네. 그 한국 의회 정치를 정말 질 낮은 화가 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 입장이 바뀌면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느냐. 대표라는 거는 누구를 대표하냐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그런 거는요, 직무유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회 청문회 제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 교대가 되면은 입장이 바뀌는 걸 저희가 너무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이 진행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뭔가 이게 아니다 기다를 아마 판단하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삐쳤다는 사회를 것이죠. 보는 것이 사회를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여기까지 본인도 법사위원회 한 명이기 때문에 질문권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당장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지금 뭐 여당의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당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옹호를 하는 부분들 과거 우리가 청문회에서 많이 봤던 행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둘러싼 진짜 숱한 의혹들이 그 수많은 의혹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진정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숱한 의혹들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 재생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후보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보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좀 더 이 지금 편안하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회도 다 지켜봤고 검찰 수사 상황도 보고 있고요.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수빈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